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버 인사 서비스의 이동우 대표라고 하고요. 오늘 이벤터스랑 같이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래도 이런 위기 대처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워낙 그런 업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 또 소기업들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사업적인 부분은 대응해야 되지만 또 인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노무사는 아니면 저도 인사 담당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기업에서 그냥 UX나 기획 일을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에 한 20인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본의 아니게 대표님이랑 저랑 이런 인사 업무를 다 하잖아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인사 업무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그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소기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인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인사 서비스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19로 회사 인사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회사에 문의가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고,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노무사님들이 굉장히 설명을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거 말고 진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님도 많고, 사실 그냥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인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인사사원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태에 좀 대비해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런 기회에 또 신뢰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를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많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파편적인 지식들이 많은데, 저도 실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저희 회사도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저한테 문의하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저도 그때 노무사님이나, 저희는 노무사님 아는 분이 많으니까 그때 물어보고 해서, 여태까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제가 코로나19에 크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대응하더라고요. 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초기 기업이고 해서 업무에 이런 뭔가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다 출근한다. 웬만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전을 지키면서 업무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경우고, 이런 경우에 문의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냥 재택을 하는 경우예요. 재택할 때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요거를 재택 연차 반차 기록을 남기는데, 요것도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가 좀 요즘 질문이 많이 오는 건데,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크게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담당하거나 대표님들은 그쵸,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기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어떤 대응 전략을 하면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과 동일하게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내부 직원도 저희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직원분이 코로나19 의심되면 병원에 가겠다는 경우, 이거 연차를 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갔다 오라고 되나, 이런 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때 바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거는, 요거를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거는 표준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시면 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취업 규칙에 굉장히 디테일 넣어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취업 규칙 없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 있더라도 표준 취업 규칙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아마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유급휴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쵸? 원래 유급휴가, 무급휴가도 헷갈리는데, 유급휴가는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쓰는 거고, 그쵸? 무급휴가는 돈을 받지 않고 휴가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용어인데, 한마디로 그냥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맞고, 두 번째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고객사 직원분들이 불안하다고, 우리 재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회사 다 재택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재택 안 하냐고, 이런 요구가 많이 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회사의 경영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건 좀 고민을 해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안한 직원들은 재택하라고 하고 안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출근하라고 하면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을 많이 세우면 좋진 않아요. 왜냐면 원칙이 결국에 대표님들과 인사담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최소로 세우되 형평성이고 공평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해서 이거는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정책을 정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사라는 거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노무적인 법적인 것도 있지만 직원 간의 기본적인 신뢰거든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법을 잘 지켜더라도 회사는 안 좋아지고 그렇죠. 법을 심지어 약간의 뭐 모르고 위반한 경우에도 직원과의 신뢰가 좋은 회사들은 회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꼭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은 최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 대표님들이 직원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고 인사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굉장히 드물지 않겠죠 이제. 그냥 급여를 지급해야 될까 지급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아파서 집에 있는데 급여를 안 지급하자니 그렇고 급여를 지급하자니 회사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도 회사의 판단인데 근데 다행인 거는 돈을 주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좀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게 고용센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지만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하다는 경우에는 직원분이 근로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언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보면 이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재택근무를 할 때 인사 담당자는 그냥 재택하세요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분들이 재택을 하면 재택근무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물론 재택은 집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그쵸 여자친구 집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집일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어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재택근무 날짜와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정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하셔야 돼요. 이거를 메일로 하시던 메신저로 하시던 아니면 저희 같은 인사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올려서 정확히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그거는 한테 기록 꼭 남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재택근무할 때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할 때 휴식과 재택이 굉장히 혼용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재택을 할수록 내가 오전에 진짜 병원을 가고 잠깐 갔다 와서 잘 모르거든요. 집 앞에 병원 갔다 온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정확히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디 나가거나 개인 용무할 때는 반차를 쓰던 아니면 외부의 업무 개인적인 사안에 갔다 온다는 정확한 서로 기록을 남겨야지 이게 서로 감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쵸 서로 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는 서로가 해야 할 업무가 명확한 회사들이 사실 좀 유용해요. 그래서 아마 좀 스타트업들도 한 5년 정도 된 스타트업들은 재택해도 사실 큰 무리 없어요. 근데 저희같이 아직 3년이 좀 안 된 회사들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은 재택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그쵸 아니면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해야 될 명확히 아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서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특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어려워요. 대기업도 그렇고 왜 대기업에서 미국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왜 가겠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미 업무 프로세스 다 있는데 왜냐면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할 게 많을 때는 미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출장 가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있거든요. 미팅 출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업무가 굉장히 명확하거나 서로 그런 롤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택근무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와 장소를 명확히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택근무했을 때 제가 사실 저도 이거 좀 몰랐었어요. 재택근무하면 돈을 주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사실 웨비나 준비하면서
기존에 이 지원금을 알긴 알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고 제가 이걸 조금 농무사님들이랑 그 주무관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뭐죠? 이게 지원 사업이래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 통과 안 된 경우가 많고 되게 까다로운데 이거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통과시켜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택근무 시 회사가 받은 지원금이 뭐냐면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억 못 하셔도 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근무를 하면 간접 농업이라고 해서 왜냐면 이런 게 뭐 취업기초도 바꿔야 되고 뭐 회사에 저희 같은 인사 시스템도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직원 한 명이에요. 한 명당 26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데 분들은 이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두 번째도 이 재택근무랑 원격근무랑 같이 그 묶여 있는 건데 왜냐면 재택이나 원격을 하려면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같은 인사 서비스를 써서 결제 내역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의 50에서 80%까지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우리 요번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꼭 회사에서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텐데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이런 기회를 잘 만들면 돈도 받고 우리 회사의 원격 업무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기록을 잘 남기고 재택근무했을 때 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휴직하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고용유지지원금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에게 휴가를 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한 급여의 4분의 3을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원을 받겠다는 편법이죠. 그러면 나중에 다 환수조치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되니까 그런 꼼수는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진짜 저희 고객사에도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이 거의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직원분들도 급여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청하고 나서 이거 휴업이나 휴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휴직을 한 다음에 이걸 신청하면 기존에는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물론 예외사항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신청 조건이 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사유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판단해줘요.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지원금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는데 이제는 그냥 고용센터에서도 워낙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통과시켜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아예 한 달이나 일주 동안 출근 안 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지만 근무 시간을 줄여도 돼요. 우리가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3번은 신청 후에 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고 2번은 되게 중요해요. 2번이 청년 추가 공약요금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아시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신규 채용을 하면 3년 동안 2,700만 원 주는 제도인데 이거랑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직원분들이 재택하면서 일을 하면서 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청년 추가 공약요금을 하면 되시고 우리 진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쉬어야겠다 라고 하면 진짜 유급휴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고용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고용지원을 하는 동안 권고사직 있으면 안 돼요. 해고도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대신 신규 채용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세 개 신규 채용 안 하시겠죠 당연히 뭐 지금 일이 없는데 신규 채용하려면 드물겠지만 권고사직 해고가 있으면 안 되고 물론 근로자분이 자발적 퇴사라는 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휴업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급할 여력이 안 되고 지금 이 사태가 언제 할지 몰라서 우리는 급여를 지급해 아까 급여를 지급해서 4분의 3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 사업장도 있고
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무급휴가를 직원분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강제는 아니에요. 강제할 권한은 회사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뭐 대표가 불러다가 우리 무급 쓸 거니까 여기 동의서 쓰시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회사일수록.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다니지 못할 회사였구나라는, 제일 중요한 신뢰할 게 법적으로 문제 없겠지만, 법은 피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소탐대신하는 거니까 직원분들이랑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급휴가 결제를 올리도록 안내하고 이거를 정확히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물론 저희 뭐 자보에 오면 이런 게 다 되겠죠. PPL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급휴가 결제 양식과 시스템이 없으면, 그쵸, 그런 시스템을 찾는 게 나아요. 진짜 저희 PPL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뭐 양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이미 시스템으로 다 있거든요. 저희 쪽에. 이걸 굳이 막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죠. 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자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사 시스템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 인사 시스템을 빨리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직원분들이랑 합의를 하지 않을 거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비추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직원분들과 소통하기 낫지 정부랑 소통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결론. 그래서 대기업과 다른 소기업 스타트업 인사관리는 중요하다시피 이런 스타트업이나 모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아낄 수 있는 인사 업무 효율화와 그 다음에 인사 업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나 이런 계속 이벤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시스템 있고 체계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냥 루틴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좀 대비가 안 되는 회사들은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위기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외부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나 직원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면 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인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광고지만 정말 유용한 꿀팁은 효율적인 인사 업무로 시간도 아끼고 업무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자보를 한번,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서도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 쪽에 문의 게시판이 있어요. 문의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이거 끝나더라도 저희가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는 회사와 직원이 좀 서로 신뢰를 쌓을수록 도와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이런 인사 서비스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그 질문 오신 거를 제가 볼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휴업 기간 중 고용주시 정보 지급은 대표, 사장, 친인척 당연히 안 되겠죠. 원래 모든 친인척은 제외예요, 제외. 기본 모든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은 친인척은 제외고 대표도 제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이후로 회사에서 급여 삭감을 통보한다면 이거는 아마 근로자분일 텐데 이거는 급여 삭감을 통보할 수는 없어요. 일반 계약, 그쵸? 근로자분이 처음 회사에 약속을 한 건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건 안 돼요. 그쵸? 불리한.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이건 합의를 거치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 통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다 답변을 한 게 맞나요? 자보에서 교육도 진행하나요? 저희는 웨비나를 합니다. 웨비나 이벤터스랑 이벤터스 PPL. 그리고 또 있을까요? 이제 아마 제가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한 것 같고, 모든 이런 위기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사가 직원들과 함께 위기 대처 능력을 좀 키우고 이 어려울 때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친구라기보다는 진짜 동료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같이 회사와 직원분들이 함께 잘 극복해서 또 이 호황기 왔을 때 또 좋은 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